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일단은 물질의 구성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시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 동영상 굉장히 약간 길었는데 앞으로 더 계속 이 동영상을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을 이루는 그 기본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모래로 그린 그림입니다. 모래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래의 하나하나 입자가 모여서 이 그림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년과 과일나무의 이 작품은 모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래 그림은 바로 모래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 호일인데요. 알루미늄 호일. 이것은 이제 가위로 자르는 거죠. 가위로 자르는데, 잠깐만, 이 포인트 좀 바꿀게요. 펜. 이렇게. 요거 이제 자르고 계속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잘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를 수 있을까? 데모크리토스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런 작은 입자에 도달린다고 그랬어요.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물질들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런 입자에 도달되는데, 이런 입자들로 이렇게 이 물질들은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입자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자를 뭐라고 하느냐? 원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자. 원자는 영어로 애톰. 애톰이라고 그래요. 애톰. 원자라는.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만화 중에 아톰이라는 게 있죠. 아톰. 아톰을 보면은 아톰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톰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아톰이 있는데 일본 만화 아톰을 보면 아주 철인 중에 작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강하죠. 어떤 뭐 폭탄에도 이렇게 깨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톰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원자, 아톰, 이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아톰이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수소 원자, 뭐 헬륨 원자, 산소 원자.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도 다양해요. 근데 그 원자의 종류가 118종이에요. 그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종류가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일단 그 원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 그 원자들 중에서 이 수소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소 원자는 가장 크기가 작아요.
그 원자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수소 원자입니다. 그럼 과연 수소 원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1억 분의 1cm. 1억 분의 1cm. 상상이 나가나요? 다시 얘기하면 1cm를 1억 등분한 것 중에 한 개의 크기가 바로 이제 수소 원자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cm죠. 그러면 1cm를 몇 등분하는 거예요? 몇 등분? 1억 등분, 1억.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수소 원자의 크기다.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작죠? 그죠? 자,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 데모크리토스가 처음으로 그 원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죠. 자, 원자의 존재를 예측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원자의 존재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이 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턴. 자, 이 돌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돌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자, 이 자연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돌턴. 자, 자연에는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괴수비례의 법칙. 자, 이 법칙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3학년 때 아마 올라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자연의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의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이 법칙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돌턴에서 이 원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원자설을 주장하게 돼요.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원자의 존재를 증명을 하게 된 거죠. 뭐 원자설도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자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돌턴에서 원자의 존재가 증명이 됐다. 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들은 또 그게 이제 관심이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원자의 크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상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 모형을 가지고 자, 원자의 모양을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원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돌턴이 원자의 존재를 증명했죠. 그러면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이런 둥그스름한 이런 공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돌턴. 이게 이제 돌턴이 주장한 원자의 모형이에요. 이보다 더 작은 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안 쪼개지니까 이게 안 쪼개지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가 발견이 됩니다. 자,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발견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전자라는 거예요. 전자. 자, 전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원자보다 더 작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자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근데 원자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중성이어야 돼요. 중성.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를 띤 입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 박혀 있다.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박혀 있다. 그러니까 푸딩처럼 이렇게 이렇게 거기 이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의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러스를 띤 입자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발견을 못했고, 이 플러스를 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는 그림이 좀 잘못됐네. 이게 플러스 아닌데 이 그림 잘못됐습니다. 자, 선생님 다시 그럴게요. 자, 플러스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고,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를 띈 것들이 있죠. 자, 이 전자. 얘들이 이렇게 이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 터널 입자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하고, 이건 전자라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이렇게 원자의 중심에 원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원자의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는 또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자, 보어는 이 전자가 이렇게 한 궤도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궤도가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오늘날에 어떤 원자 모형을 갖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 보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자,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요. 이 전자가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공간에서나 이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가 확률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겁니다. 확률로. 그래서 자, 오늘날에는 이런 원자 모형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바로 여기까지 원자 모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게. 얘가 바로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자, 원자핵이고요. 그러니까 원자의 중심에 이 원자핵이 있는데 얘는 무슨 전할 때요? 플러스 전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는 움직이잖아요. 얘는 고정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 전자가 이 핵주위를 도는데 이 전자죠? 얘는 전자인데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원자핵보다 아주 작죠? 작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어요. 왜냐하면 원자 전체가 중성이하기 때문에, 자,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띈 이 전자가 핵주위를 돌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자의 모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더 자세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보죠. 자, 이게 이제 원자핵입니다. 자, 원자핵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런데 이 원자핵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원자핵 자체가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원자핵도 여러 개의 입자가 모여서 원자핵을 이루어진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핵 반응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핵 반응, 핵 분열. 핵이 이렇게 깨질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입자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 원자핵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입자로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양성자라는 게 있어요. 양성자.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성자예요. 중성자. 그러니까 얘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오늘날에 밝혀진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보면 자, 원자. 자, 원자는 중성이죠.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 어떤 거야? 자, 전자와 자, 원자핵이죠.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핵도 서로 다른 또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가 플러스, 중성자가 전하는 중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자, 어떤 결론을 또 유추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원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자, 원자가 이 중성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와 플러스의 전하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같기 위해서는 전자의 수와 원자 핵, 즉 핵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죠. 그렇죠? 양성자. 그러면 결국은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것이 양성자 때문이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하량과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의 숫자하고 양성자의 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자의 경우는 전자수하고 양성자의 수와 같아요. 자, 만약에 어떤 원자가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 양성자는 몇 개 가져야 돼? 한 개 가져야 돼. 전자수가 두 개면 양성자 수도 두 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바로 이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자의 종류는 118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원자의 번호가 정해지는데 1번에서 118번까지. 그럼 번호를 어떻게 정하느냐? 바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몇 개? 한 개. 그러면 또 중성인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는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다릅니다. 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틀려요. 그죠? 틀리겠죠? 자,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대개 이제 이 전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질량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전자의 질량을 무시를 하고, 그럼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 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달라져요. 자,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합한 게 바로 원자의 뭐가 되는 거야? 질량수가 되는 겁니다. 질량수. 이건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은. 상대적인.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건 수소 원자입니다. 얘는 수소 원자. 자, 얘는 수소 원자예요. 그리고 얘는 탄소 원자입니다. 그러면 수소의 원자번은 1번이야. 1번.
자, 수소의 원자는 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겠어요? 1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몇 개일까요? 1개죠. 그래서 전하는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플러스 1이고 전자 하나니까 이거 마이너스죠.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모형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이 차체는 중성이 되겠죠. 그죠? 정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 볼까요? 자, 탄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6번. 그럼 원자 번호 6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몇 개란 얘기예요? 6개란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 핵속에 들은 양성자의 수가 몇 개? 6개. 그래서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6. 자, 플러스의 전달은 플러스 6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는 6개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모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20쪽인데요. 자,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활동이 있죠. 자, 여기 보면 리튬, 탄소, 질소, 자, 좀 올릴게요. 자, 산소. 자, 네 종류의 원자가 있죠. 그러면 리튬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다음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질소는 7번, 산소는 8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리튬은 플러스 3, 탄소는 플러스 6, 질소는 플러스 7, 산소는 플러스 8이 되겠죠. 그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 전자의 개수,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개수 같으니까 리튬은 전자의 개수가 3개, 탄소는 6개, 그 다음에 질소는 7개, 산소는 8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요 전에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한 모형을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각자 이곳은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집에서 좀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에요. 이것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러나? 자, 이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기. 자, 이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것과 원자핵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때요? 중성이다. 왜 중성이에요? 자,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그다음 전자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3번.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수소 원자의 크기를 사과에 비유하여 쉽게 설명해 보자.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소 원자의 크기를 이것은 이제 수소 원자의 크기를 사과 크기로 확대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크기를 사과 크기만큼 얘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만큼 이 사과를 이제 확대시킨다고 봐요. 얘도 확대. 확대를 시켰을 때 이 크기는 이제 사과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지구 크기 정도가 된다는 거죠. 지구 크기. 그러니까 이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그 4차 시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물질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분자에 관한 겁니다. 분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음 시간은 분자라는 그런 새로운 입자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과 관련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